25시즌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른 구단은 한화 이글스죠. 물론 한화 이글스가 우승까지 바라면서 25시즌을 시작하진 않았겠지만 정말로 정규 시리즈도 마지막 두 경기 놔두고까지도 우승하냐 마냐, 정규 시즌 우승을 하냐 마냐 했었고, 한국 시리즈 가서도 사실은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는 1승 4패로 빠르게 탈락했지만 그래도 폰세 와이스가 있으면 우승까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폰세 와이스가 떠났어요. 그런데 원래 한화 이글스는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팀 컬러였죠. 그러면서 그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구축하기 위해 페라자와 강백호와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노시환 선수의 BFA 단연 계약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한화 이글스의 26시즌 타격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될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하죠. 33승 듀오 이른 한화, 마운드 희생하고 다이너마이트 타선 부활? 그러면서 윌켄 에르난데스, 오웬 화이트, 왕앤청도 왔지만 역시 눈에 띄는 거는 페라자예요. 이 선수 과연 리베라토를 포기하고 오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냥 화끈하게 홈런 치겠다. 왜냐면 이제 몬스터월이 있으니까 좌타자보다는 이제 우타 거포가 더 필요한데 페라자는 이제 스위치니까 뭐 우타석에서 많이 서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 중견수 제가 보기엔 트레이드 못 할 것 같아요. 트레이드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 하나가 오랜 리빌딩을 하면서 이 쌓아왔던 어린 선수들이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견수 트레이드 안 할 것 같고 이게 너무 재밌는데 아무튼 분석하면서 역시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막선 중견수를 뭐 하나씩 1라운드 신인 오재원으로 가야 되냐, 뭐 요게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그 2위를 차지했는데 요게 1.5게임 차였어요. 마지막 요 두 번째 경기 SSG와의 경기를 만약에 이겼다면 정말로 타이 브레이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기였죠. 평균 자책점은 1위였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타격이 타율은 4위인데 홈런은 6위이고 볼넷은 키움 다음으로 가장 조금 얻어냈고 출루율도 그래서 굉장히 낮고 OPS도 낮고, 그러니까 홈런을 치겠다. 왜냐면 팀 득점이 생각보다 타율에 비해서는 높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타율이 NC가 2할 6푼인데 NC가 732점이에요. 근데 하나가 689점이죠. 결국은 뭐냐면 도루나 홈런이 추가가 되지 않으면 팀 득점은 타율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페라자와 강백호를 영입한 건데요. 하나 이글스를 보면은 올 시즌 공격력이 6위였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별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이글스 입장에서는 24시즌 공격력이 9위였어요. 키움이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죠. 사실상 10위. 자, 이때도 23시즌도 9위였어요. 키움과는 차이가 났죠. 근데 롯데하고 7위권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났고, 그 다음에 22시즌도 9위.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는 계속 10위권, 9위권의 공격력이었다가 올 시즌 6위권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성적에는 물론 폰세와 와이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 투수들의 성장, 리빌딩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앞선 라운드에서 뽑은 그 대박 선수들 플러스 타선도 저는 한몫했다. 왜냐면 용병으로 재미를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가.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22년도에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정은원 선수가 요 타격 국내 WAR 1위다. 이래서 이제 하나 팬들은 정은원 선수를 이렇게 좋아하실 수밖에 없고, 최재원 선수가 그 다음, 노시환 선수가 그 다음, 터크먼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 선수 너무 아쉽죠. 메이저리그 가서 잘하는데 이 중견수. 어쨌든 정말 그 다음에는 뭐 없어. 김인환 선수가 1.13으로 22년도에는 하나 타격이 10위를 할 정도 레벨밖에 안 된다. 23시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롯데 다음에 하나인데 9위긴 한데 노시환 선수의 요 폭발적인 전성기죠. 홈런왕 타점왕을 했지만 최재훈, 이진영, 최은성이 왔지만 뭐 이도유, 문현빈도 시작, 뭐가 다 애매해. 어쨌든 이때는 뭐 외국인 타자도 뭐 없었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애매했다. 23시즌. 그 다음에 22시즌은
페라 24시즌은 페라자가 폭발력을 전반기에 보여줬지만 후반기에 못 보여주면서 결국 노시환도 2.49, 페라자도 2.2, 최재훈 1.8, 최재훈은 부진장과 함께 황영묵은 나왔지만 뭐 안치홍도 영입했지만 너무 재미없었던 최은성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뭐 키움과 사실상 꼴찌 다툼. 그러다가 드디어 올 시즌은 6위까지 WR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리그 중간 정도의 타격을 펼치고 있고, 기아랑은 사실 이 수비 때문에 그렇지 기아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5위 기아랑은. 그러면서 뭐 7위 롯데랑 6위 하나는 생각보다 공격력의 부진을 많이 겪었고, 리베라또 플로리오는 사실 둘이 합쳐서 WR은 나름 준수하게 3.78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노시환 선수도 생각보다 WR이 높죠. 후반기에 정말 잘했기 때문에 최지훈 선수 꾸준했고, 문현빈 선수와 하주석 이 두 명이 대박이었고, 이진영 선수는 출전 기회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WR 2를 찍었죠. 전 이 선수를 왜 많이 안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요. 자, 어쨌든 요 라인업을 보시면 결국 최재훈 포수가 꽤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리그에서. 그런데 지명타자 자리가 지금 없죠. 장규현이 몇 번 나오지도 않는데 0.1이라는 건 이 지명타자로 전혀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요 자리가 강백호가 들어가는 게 맞고, 최은성 1.4. 자, 이루수도 이도윤 0.5. 너무 낮죠, WR이. 자, 노시환이 4.9로 매우 훌륭하고, 하주석 선수가 오히려 심우준 선수보다 FA 같은 느낌이죠. 이진영의 2.0, 리베라또의 2.0, 문현빈의 2.4. 그러니까 그 뭐 되게 잘하는 것 같은 문현빈도 사실상 별로 적죠. 왜냐면 수비도 안 좋았고, 뭐 어쨌든 그러면서 크게 막 공격으로 재미가 그렇게 아주 좋은 팀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 뎁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준수한데요. 자, 그래서 일단 포수 포지션부터 보면은, 일단 최재훈 선수는 뭐 부동의 제1포수고 제2포수였던 이재훈 선수가 이제 이제 코치가 됐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는 허인서, 박상원, 장규현이 제2포수로서 성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최재훈 선수가 올 시즌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타격이 원래도 괜찮았었어요, 23시즌에. 그런데 24시즌에 좀 부진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게 됐죠. 그러면서 WRC 플러스가 무려 130까지, 그리고 이 OPS, 이 출루율이라는 게 뭐 4할 4푼 근처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순위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재훈 선수의 출장 빈도가 줄어들면서 최재훈 선수가 체력적 이런 부침과 함께 출루율이 4할 1푼 4리까지 떨어진 거죠, 이게 놀랍게도. 그래서 최재훈 선수를 보면은 ABS 플러스 다이어트가 최재훈 선수에게 좀 궁합이 맞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수비가 좀 많이 음수였는데 저는 폰세 와이스 때문이 좀 컸다, 문동주 선수의 포크볼과 이렇게. 그러면서 내년 시즌은 어쨌든 중요한 게 허인서가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가을 야구 엔트리에도 들었잖아요, 한국 시리즈까지. 그래서 이 허인서 선수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을 만큼, 물론 이제 상무에서는 타율이 지금 딱 이런 느낌이에요. 상무만 가면은 타율이 오르나 봐. 이번에도 뭐 이재원 선수도 그렇고 한동희 선수도 그렇고 허인서도 지금 3할 9푼 3리에 OPS가 1.7인데 1.07인데, 근데 지금 이제 한화 2군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죠. 2할 8푼 8리에.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박상원 선수는 아마도 허인서 선수가 더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죠, 박상원 선수보다는. 그러면서 자, 이제 최재원 선수의 기량 유지하는 게 관건이. 왜냐면 포수는 보통 해가 갈수록 WR이 떨어져요. 최재원 선수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허인서, 박상원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재원 선수가 후반기에 체력으로 타격 수비가 하락했죠, 다 아시죠. 그래서 폰세 와이스 같은 어려운 구종이 없으니 최재훈의 수비는 원래는 좋은 편입니다. 항상 플러스 22 0.47, 24 0.13, 23 0.2. 그러니까 뭐 수비 하락은 저는 없을 것 같고, 올 시즌엔. 그러면서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도 든 허인서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WAR은 25시즌에 3.23 요랬는데 3.3 정도. 제가 포수는 다 낮게 잡았습니다. 박상원, 그 강민호, 박동원 다 엄청 내렸는데 하나는 그래도 좀 안 내렸어요. 덜 내렸습니다, 최재원 선수. 왜냐하면 요 이재원 선수가 그래도 기록했던 게 0.23이었고 둘이 합쳐서 3.46 정도, 이렇게 조금씩 플러스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요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3.3 정도. 왜냐면 제2포수가 사라졌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허인서 선수가 올 시즌 음수였는데 음수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길 바라면서 WR 3.3으로 했고요. 자, 1루수를 보면은
최은성 선수는 꾸준하게 하나에 와서 WAR이 2.01, 1.95, 1.36 이랬어요. 그런데 수비가 갈수록 안 좋아져. 23 시즌 마이너스 0.16, 24 시즌 마이너스 0.18, 25 시즌 마이너스 0.57. 그런데 김태현 선수가 우익수와 일루수를 보는데 김태현 선수의 타격이 25 시즌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일루수 WR을 보면은 2가 넘었던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최은성의 1.85, 1.37이 22 시즌부터 25 시즌의 최고예요. 그 정도로 1루수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죠. 왜냐면 1루는 원래 WR이 높은 그런 지점인데 디아즈 오스틴 같은. 그러면서 거기에 최은성이 그러면 수비를 안 해야 돼. 수비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강백호 영입했기 때문에 지명타자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은성과 김태형과 강백호의 1루수, 우익수, 지명타자 요거 이제 어떻게 골고루 잘 쓰느냐가 문제가 되겠고, 그나마 장점이 있습니다. 강백호 영임의 최대 장점은 저는 이제 김인환 은퇴와 권광민 유로결은 출전 비중이 줄어든다. 저는 이게 강백호 영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김경문 감독님이 이 선수들을 좋아했다 하더라도 이제 강백호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 그러면서 최은성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율이 2할 6푼 3리, 2할 7푼 1리, 2할 8푼 8리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OPS도 0.779, 0.814, 0.814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은성 선수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또 하나 이글스가 몬스터월이 최은성 선수 우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우타자를 영입한 거잖아요. 몬스터월의 영입을 안 받기 위해. 몬스터월이 일부러 그 좌타자 노시환 최은성 때문에 그 좌측에 있는 거잖아요. 그지만 수비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계속 안 좋아지는 게 단점.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24시즌 정도로만 터져준다면, 근데 24시즌에 요 우익수 수비가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이 선수 우익수 보면 안 돼. 근데 좌익수는 수비가 좋아요. WR이 0.43이야. 공격에선 거의 보탬이 없지만. 그러면서 뭐 WR이 1.2, 0.63, 0.49, WRC 플러스도 24시즌에는 106.5로 OPS가 무려 0.799로 0.8까지 찍었는데 올 시즌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요게 커리어 하이니까 요걸 평균으로 보긴 어렵죠. 자, 그래서 결국은 최은성 선수는 WRC 플러스 110 이상 꾸준히 찍어줄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WR 이 정도. 근데 수비나게 하락세니까 어떻게든 최은성의 수비를 줄이고 김태현의 수비를 늘리는, 그러니까 경기 뭐 초반 예를 들어서 최은성이 나가다가 후반에는 김태현이 오고, 그런데 뭐 완전히 타이트하면 최은성이 계속 나와야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김태현의 반등이 중요하죠. 여기는. 그러면서 최은성의 1.8과 김태현의 1, 그래서 합 WR 2.8, 좀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 스토브 리그 때 이 예상을 하면은 긍정적인 요소들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LG도 예상을 했고 삼성도 예상을 할 때 WR 합산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도 요 내년 시즌보다는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부상도 없고 제가 가능하면은 객관적으로 봄에도 아주 나쁘게는 안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쨌든 김경문 감독님의 요렇게 기용이 사라진 게 저는 커서 2.8 나올 것 같아요. 까먹던 음수가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한화의 2루수인데요. 자, 일단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건 22시즌 정은원의 3.21이죠. 이래서 하나 이글스 팬들이 정은원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 국대 2루수다 요런 느낌이었죠. WAR 3.21. 근데 그 다음은 24시즌 작년에 1.43, 그 다음은 1도 없어. WAR 1이 없어. 2루수 자리가. 그 정도로 심각한 한화의 2루수. 그래서 하나 내야를 생각하면 저는 하주석이 2루고 심우준이 유격이 정배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감독이면은 하주석 유격수에 2루수 황영모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을 야구에서도 이렇게 쓰죠. 공격이 안 터지면. 그래서 하주석 선수는 유격수를 계산할 거라 2루수에선 뺄 거고요. 2루수는 황영묵, 이도윤 그리고 정은원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정은원 선수가 내년 6월 1일 제대를 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합류할 수 있죠. 또 상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하주석 선수가 데뷔 첫 해에는 진짜 기가 막혔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신드롬이 일어났는데 하주석 황영묵 선수의 열풍이 너무나 이제 열심히 하고 막 멋있으니까 최강야구 그
버프도 있었고 그래서 WR 1.43을 찍었는데 올 시즌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슈들이 있으면서 제 기량을 많이 발휘 못했다가 후반기랑 가을 야구에서는 그래도 잘했는데요. 그래서 WR이 일단 0.42.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뭐 25 시즌보다는 24 시즌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도윤 선수가 너무 아깝죠. 이도윤 선수 보시면 유격수로서 무려 WR이 1.7까지 찍었었어요. 23 시즌에. 그런데 이제 심우준 선수의 영입과 함께 아무래도 유격수보다는 이제 이루수에 출전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올 시즌 WR은 0.53 그리고 출전 빈도수도 이제 줄어서 그런지 타격도 좀 안 좋았고 WRC 플러스가 66.5. 그런데 자 정훈원 선수가 이상하게 그 22시즌을 이후로 꾸준히 기량이 하락하고 있죠. 정말 희한하게 상무에 가서도 올 시즌 상무에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7명이 3할이 넘었는데 정훈원만 3할을 못 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정훈원 선수가 그렇게 반등할 것 같이 상수로 보기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뭐 이거를 기억하는 팬들은 많겠지만 정훈원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황영목, 이도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선수 다음에 쓰이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황영목의 24시즌, 이도윤의 25시즌 그나마 이렇게 합치면은 그래도 WR이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훈원의 가세가 터지는 게 행복 시나리오이지만 그게 좀 무리다. 그래서 황영묵 WR 1, 이도윤 WR 0.85로 합 WR 1.8로 뒀습니다. 하나는 이루수가 큰 문제다. 자, 그다음에 유격수 자리가 하주석 선수가 지금 22시즌부터 25시즌까지 하주석 선수가 2.08로 올 시즌 압도적으로 좋아요. 출전 기회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준이 사실 대다수 나왔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주석이 나온 건데. 그리고 정말 심우준의 영입을 했잖아요. 그걸로 대박이 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도윤 선수의 23시즌 WR 1.7이 더 나아요. 그런데 심우준을 왜 영입을 했냐. 이도윤이 이렇게 괜찮은 선수가 있는데 하주석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하주석 선수가 23시즌 마이너스 0.5 수비도 안 돼 타격도 안 돼. 24시즌 수비가 처참하죠. 마이너스 0.45. 그래서 공격이 0.71, 2할 9푼 1이지만 수비가 WR이 0.25. 그러니까 이렇게 워낙 WR이 낮으니까 심우준의 0.8이 하주석 WR만 보면은 이게 심우준 영입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주석이 FA 1억을 받았고 그 김현정 선수와 결혼한 그 버프 때문인지 2.08로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주석 선수의 반등이 하나 이글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고 심우준의 영입이 하주석의 분노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격수 자리가 어느 정도 두터워졌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영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하주석 선수가 대단했던 시즌이 있죠. 21시즌. WAR 공격이 3.27, 수비가 마이너스 0.25. 그래서 지금 보시면 WR이 3.02, WRC 플러스 100을 넘었던 거의 뭐 유일한 시즌. 이렇게 뭐 그 전엔 이제 보지 말고 너무 옛날이니까. 그 다음에 꾸준하게 뭐 0.91, 0. 이렇게 음수 2.08로 터졌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하주석 선수가 약간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올 시즌 하주석 선수가 타격에 들어서면은 상대 팀이 받는 그런 긴장감, 이 선수가 치겠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하주석 선수가 그 정도 위압감 보여주고 실제로 가을 야구에서도 꾸준하게 보여줬죠. 그래서 하주석 선수의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 역시 사람은 좀 힘들어야 더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면 심우준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FA 50억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좋았던 적이 21시즌 2.4, 22시즌 1.3, 그 다음에 24시즌은 뭐 군대 갔다 와서 경기수가 적어서 0.66인데 올 시즌이 유난히 못한 거냐라고 보기에는 22시즌 2할 4푼, 24시즌 2할 6푼 6리, 그리고 2할 3푼 1리니까 못하긴 했어도 올 시즌이 투고 타자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원래 WRC 플러스가 70.5, 75.5, 그러니까 58이니까 부진하긴 했어도 원래 이 정도 레벨이다. 그러나 수비만큼은 수비도 사실 22시즌 마이너스 0.12, 24시즌 마이너스 0.01, 그런데 올 시즌 0.38. 그러니까 수비는 그나마 제 몫을 했다. 근데 하주석 선수의 수비가 0.71 정말 이상하죠. 올 시즌 수비가 전 개인적으로 심우준보다 좋았다고 봐요. 결국 이거는 이렇게입니다. 도끼를 품은 하주석이 WR 2를 유지할 것 같다. 그리고 심우준이 뭐 조금 더 분발해서 WR 1.2 정도는 보여주길 바라면서 하나의 유격수 3점이다. 그리고 심우준의 영입이 왜 좋은 영입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도윤 하주석 쓰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가
2루수랑 유격수 자리가 솔직히 S급, A급 선수들이 없어요. 지금 딱 보시면 김주원, 박성환, 이재현, 박찬호, 오지환 같은 요런 S급, A급 선수가 없으면요. 모든 팀들이 2명을 써요. 하주석, 심우준 이렇게 쓴 것처럼 두산도 안재석, 이유찬 이렇게 쓰는 거고, 롯데도 전민재, 이호준 쓰는 거고, 지금 KT도 권동진, 박민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준의 영입은 어쨌든 이 A급 선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2명 체제로 가는 게 팀 성적상 좋다. 왜냐면 어차피 하주석 좌타자, 심우준 우타자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영입을 잘했다. 단지 금액은 좀 오버페이였다. 근데 뭐 지방팀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시환 선수가 사실 WR로 보면은 23시즌 6.74, 그 다음에 25시즌 4.88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2.49, 1.94, 0.93이니까 아니 뭐 4년 140억 이거 거절하는 게 5년 140억 거절하는 게 맞냐? 연평균 30억을 노시환이 받을 만한 선수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닌데 하나 입장 생각하면 줄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면 강백호가 연평균 25억이니까 노시환에게 그 계약을 안 줄 수가 없는 게 하나 포지션에서 유일하게 고정이고 지금 하나 포지션 중에 외국인 포함 3년 정도 WR이 제일 높은 게 노시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이 타자 포지션의 1순위가 노시환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홈런 30개를 2번 이상이나 쳤기 때문에 지금 그 방어율이 좋은 투수보다 30개 홈런 치는 국내 타자가 더 없어요. 올 시즌 30개 이상 친 국내 유일한 홈런 타자가 노시환이잖아요. 앞에 타자만 더 깔려 있으면 점수가 더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게 홈런의 가치니까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뭐 노시환 선수는 WR 계산하면은 한 4.7 정도 찍는 게 정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올 시즌도 솔직히 부진하다가 마지막에 잘했고, 그런데 작년에 잘했으면 이 WR을 더 높일 수 있는데 23년에 잘했기 때문에 24시즌이 6.74고 25시즌이 4.88이면은 노시환의 WR 제를 5를 줬을 것 같아요. 5 이상을. 그런데 이게 23시즌과 25시즌이기 때문에 기록적으로 보면 퐁당퐁당에 이제 낮게 찍히는 거지만 평균값으로 4.7 정도 계산하고요. 근데 요거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노시환 선수 BFA를 못해요. 올 시즌에. 그러면 전 내년에 WR 5 찍는다. 왜냐면 이 FA 로이드라는 게 진짜 과학입니다. 이거는 선수들에게 과학이야. 정말. FA 로이드가 있는 선수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없는 선수보다. 그래서 노시환 선수 4.7.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영 선수가 너무 아쉽다. 지금 보면 23시즌에도 우익수 보면서 422경기, 그러니까 422타석에 WR 2.52를 쳤거든요. 아무튼 이 선수를 박아놓고 키워야 되는데 뭐 아무튼 뭐 24시즌에 중견수도 넣었다가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페라자 영입으로 우익수는 페라자 고정이다. 그래서 거기에 강백호도 볼 수도 있고 이진영도 볼 수도 있고 최인호수 볼 수도 있어요. 이 페라자가 WR이 2.2였어요. 수비가 마이너스 0.14였죠. 근데 페라자가 저는 성적 향상으로 WR 2.8, 공격은 3 찍고 수비가 좀 깎는 요 정도로. 그리고 페라자가 부진하더라도 이진영, 최인호의 타격이 전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뎁스라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 선수가 144경기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그때 뎁스로 나머지를 플러스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이진영, 최인호, 강백호가 간간히 뭐 우익수 볼 테니까 여기 합산 WR을 저는 1.5로 보고 4.3으로 줄 겁니다. 좀 높게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통 다른 팀들도 이렇게 고려해서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진영 선수가 23시즌 WR이 무려 2.52였고 25시즌도 그렇게 많은 경기 출전하지 않았는데 WR이 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쳐서 1.5를 주는 게 거의 뭐 제가 임의로 준 게 아니라 충분히 줄만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페라자가 왔으니까 빈도수가 줄어들겠죠. 이진영 선수가. 강백호도 왔고 전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쉬워. 자, 그리고 이 최인호 선수도 사실 23시즌, 24시즌에 WR이 1.14, 1.21이었어요. 타석 별로 148타석, 244타석밖에 보장 안 받았는데 OPS가 0.8에 가까워요. 올 시즌도 최악이었는데 0.7은 넘어요. 0.71.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줄 거다. 어쨌든 페라자가 그러니까 이런 팬들의 걱정 이런 거를 없애주기 위해 화끈한 타격 보여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익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제가 감독이면은 144경기 무조건 문현빈 체력발 때면 다 문현빈. 노시환보다 더 고정해야 되는 그런 타자가 문현빈이다. 그래서 풀타임 고적 좌익수라 제가 최인호 선수 이렇게 좌익수 자리에서 뺀 거는 문현빈 때문에.
물론 살짝 다 넣기는 한 겁니다. 이 페라자가 그래서 좌익수였죠. 근데 이제 문현빈이 왔기 때문에 지금 딱 봐줘도 WAR만 해도 이 공격이 외국인 타자보다 높은 게 문현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선수 한 명이 나왔다는 거, 그게 정말 엄청나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WR이 한 3.7 정도로 예상한다. 사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문현빈은.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래도 수비, 뭐 공격 너무 높게 잡는 건 안 되니까 문현빈. 그래서 3.7로 잡았다. 제 생각에는 4가 넘을 가능성도 높다. 왜냐면 이 선수가, 제가 야구 선수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는 선수 주전에서 3년 박으면 보통 타자가 터진다고.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문현빈이 딱 그 케이스예요. 뛰어난 타격 재능이 3년 차에 터진 거죠. 이 선수는 중요한 게 SNS도 안 해. 그러니까 걱정도 없어. 그래서 이 선수는 정말 야구에 좀 어린 선수치고 굉장히 근래 보기 드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성적이 저는 내년에도 무조건 향상한다. 그러면서 이 선수 일본전을 보셔도 알겠지만 문현빈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수비도 원래 이루수 막 중견수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야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올 시즌 삼성전 홈런 2개 치면서 아유, 문현빈 어떻게 자리 줘야지. 김경호 감독이 어쩔 수 없이 수비를 중요시하니까 안 썼다가 문현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2개의 홈런으로 고정이 되면서 이제는 그냥 뭐 국가대표 선수라고 해도 무방하다. 문현빈은 제가 볼 때 국가대표에서 문현빈을 안 뽑는 게 더 이상하다. 그 정도 레벨의 선수이기 때문에 문현빈 선수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현빈 선수 뭐 기록이 너무 좋은데 뭐 설명하면 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이 중견수 자리 나 이제 모르겠어. 중견수 자리는 이제는 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김경문 감독님이잖아요. 그럼 좀 다르지만 저는 무조건 이진영 씁니다. 지금 위에가, 여기가 이원석, 그리고 아래 기록이 이진영인데요. 자, 이원석 선수의 WRC 플러스를 보면 60.5, 61.5, 62.4.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격에서 다 음수야. 양수 공격력을 기록했던 시즌이 단 한 경기도 없어. 그런데 수비는 또 괜찮아. 근데 중견수 수비는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익수 수비가 0.66. 중견수 수비는 근데 발이 빠르니까 수비로 보면 이원석이 가야 돼. 그런데 타격으로 보면은 이진영이 가야 돼. 이진영이 지금 24시즌의 중견수 수비를 보고 0.15예요. 은근 괜찮죠. 그리고 뭐 그 당시만 타격이 안 좋았는데 이진영 선수는 타격이 꾸준히 좋으니까 저 같으면은 이진영 쓰는데 김경문 감독님이라 이원석 쓸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또 모르면 1라운드 신인 오재원으로, 그래서 중견수는 WR 1. 저는 이해가 안 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이글스였으면은 저는 박혜민 영입했지 강백호 영입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수가 해줘야 돼.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가 4년 100억을 강백호 선수에게 질렀어요. 중견수를 포기하면서 페라자도 영입했어. 결국은 해줘야 돼, 강백호가. 강백호가 2021년에 WR에 7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전에 5를 찍고 그 전에 4를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0.06, 0.76, 2.19, 1.68이라 갑자기 26시즌에 막 7을 찍는다? 저 전혀 상상이 안 돼요. 4년 동안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24, 25 시즌 발전하면은 24보다 조금 더 잘하는 이 정도로 예상해도 솔직히 긍정적으로 잡아준 거다라고 봐야 돼. 왜냐면 이게 3년 전도 아니라 5년 전이 돼버린 거예요. 21시즌이니까 26시즌으로 보면은. 지명타자 자리를 봐도 최영호 선수를 제외하고 2가 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최은성도 써야 돼. 거기에 이진영, 최인호도 써야 돼. 수비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WR 2.5 줬다. 2.5. 그래도 강백호 그렇게 큰 금액으로 영입했으니까. 그리고 손아섭 오빠는 이제 자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합산 WR을 매기면 포수 WR 3.3. 허인소가 중요해요. 1루수 빨리 해야겠다. 최은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1, 2.8 뭐 황영묵 원툴에서 밀어치기 원툴에서 마지막에 당겨치기 좀 하던데 그거 돼야 되고, 과연 하주석의 버프 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페라자, 뭐 문현빈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합산 WR을 27.3으로 예상했고요. 올 시즌은 20.01이었습니다. 한화의 리빌딩 결과물이 타자에서도 전 25시즌에 나왔다고 보는데 요 이프들이 상수로 보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고요. 참고로 WAR은 무조건 높게 나온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영상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팀의 타격을 분석하는데 29분으로도 사실 모자라지만 29분 안에 긴 영상을 찍었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칩니다.